이제 그 GMO 식품, 우리나라에 사실은 GMO 식품이 뭐 이렇게 바로 완제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약품까지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에서 나오는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 그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이런 GMO 식품의 대표적인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선 먼저 의약품부터 얘기를 하면 의약품의 경우에는 GMO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그 바이오 안전성 의정에서 국제법적으로도 의약품에서 GMO를 쓰는 건 그러니까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검증으로 충분하지 GMO 자체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검증이라는 게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왜 의약품은 그러냐면 약간 환자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가는 환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그래서 법적인 규제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나라가 그 실제로 그 GMO를 원료로 쓰면 식품을 표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표시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표시를 GMO를 원료로 썼어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용유하고 간장하고 올리고당, 물엿 같은 당류하고 이 세 가지는 GMO를 원료로 썼어도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GMO 콩과 난 GMO 콩 두 가지를 GMO 콩과 일반 콩 두 가지를 다 수입을 했는데 이걸로 두부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부는 GMO 콩을 쓰면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부에다가 GMO 콩 안 쓴다고요. 왜냐면 GMO 콩이라고 써버리면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콩을 쓰고요. 대신에 그러면 이 콩은 어디다가 써도 표시 안 해도 되는 식용유에다 쓰는 거죠. 간장에다가 쓰고. 그래서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은 GMO를 수입하면 99%를 다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이 세 가지 식품에다 다 써요. 그래서 원료가 콩인 식용유, 원료가 옥수수인 식용유, 원료가 유채, 카놀라인 식용유, 원료가 콩인 간장, 원료가 옥수수인 올리고당, 뭐 물엿, 뭐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기업들이 또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걸 미국산 콩,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유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거 GMO겠는데?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수입산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원산지가 3개 국가가 이상이 되면 수입산이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1개, 2개까지는 나라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GMO 콩을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난 GMO란 말이에요. GMO가 아닌 일반 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콩이 우리나라랑 같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콩이 GMO 콩을 잘못 심었다가 중국의 원산지가 콩인 것들까지 오염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을 해요. 콩은. 그래서 콩을 안 심어요. 그러면 미국산 콩,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중국산 콩 조금, 그 다음에 뭐 어디 태국산이나 뭐 베트남산 콩 조금 하면 세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수입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미국산이라는 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브라질산 옥수수에 GMO 옥수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브라질산만 하면 그러니까 브라질산에다가 무슨 호주산, 뭐 어디산 이렇게 적당히 여러 나라 섞어서 수입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옥수수 하면 대부분 다 GMO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산 아닌 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주로 GMO 식품이다 했을 때는 원료가 수입산이라고 쓰여진 콩으로 만든 식용유, 원료가 수입산이라고 써진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 원료가 수입산이라고 써진 유채로 만든 카놀라유, 원료가 수입산 콩이라고 써진 간장, 원료가 수입산 옥수수라고 써진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건 다 GMO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뒤를 볼 때 수입산 이러면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체로 우리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식용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또 우리가 식당 가면 사실 그런 식용유 먹게 되고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토종 씨앗 활동들을 처음부터 토종 씨앗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해 주시고 이제 GMO 반대 운동도 하시면서 그러면은 GMO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GMO와 토종 씨앗 뭐 이런 식으로 해서 GMO 반대가 곧 토종 씨앗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특별히 토종 씨앗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GMO 씨앗 자체가 대부분 다 특허를 받아서 독점을 하는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잣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근데 그런 씨앗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특성들을 보면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씨앗도 가지고 있었던 특성인데 그런 특성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GMO 씨앗 특허를 받아서 종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씨앗을 잘못 사서 심기 시작하면 한 번 심기 시작하면 계속 사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한 번 특허받은 종자를 사서 심으면 계속 심어야 되냐면 한 번 수확을 하고 나도 낙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내가 다른 종자를 갖다 심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심었던 것 중에 낙곡들이 섞여서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섞여서 나면 그건 특허받은 종자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농민들 같은 경우 진짜 이 특허받은 씨앗은 내가 너무 부담이 되고 싫다. 나는 그냥 일반 씨앗을 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씨앗을 심고 싶어도 막 같이 GMO를 심고 있으면 그 옆에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또 자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농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자꾸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일반 씨앗을 심어도 옆밭에서 꽃가루가 날아와가지고 GMO가 자라면 특허 침해가 돼. 이게 몇 번 쌓이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차라리 저 씨앗 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GMO 씨앗이 안 심어지게 하는 게 맞다 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안 심어지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년대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동정책을 써가지고 농촌의 일손이 줄어드니까 그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 농약 과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씌워왔던 씨앗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길들여진 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썼던 거는. 근데 종자는 원래 우리가 심던 종자를 심고 농약을 뿌려놨더니 농약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농약이 개발된 데서 이런 농약과 잘 길들여져 있는 계량 종자들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수학 품종으로 둔갑을 하고 이 다수학 품종을 너나 할 것 심기 시작하니까 농민들이 이제 자기 씨앗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종자를 팔던 기업이 지금까지는 일반 종자도 팔고 GMO 종자도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일반 종자를 안 팔고 GMO 종자만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우리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이 우리 씨앗을 보존 유지할 거냐. 근데 법은 이미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업자만이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거를 진짜 돌파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농민들이 자가체종,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이런 거를 확산해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럼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토종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발굴하고 그 종자를 수집해서 그거를 확산시켜서 많이 심어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남성 농민, 여성 농민들 다 이렇게 한 마을에다 제안을 했는데 한 가을이 돼가지고 자 씨 받은 거 좀 이제 모아서
좀 더 이제 확산하게 갖다 주세요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받으러 갔더니 태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않고 내가 씨 받았어라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신데 다 할머니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성 농민들이랑 해야 된다. 그것도 할머니들이랑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성 농민의 전원농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전원농에서 토종 씨앗 심기를 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원농이 뭐가 있었냐면 전원농의 사업으로 통일 텃밭이 있었어요. 근데 통일텃 보면 그때가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참 좋아질 때니까 야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가 이 좋아진 남북 관계 속에서 남북 교류를 할 때 우리 씨앗도 주고 우리 식량도 주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려면 북에다가 나눠줄 여유분의 작물과 씨앗이 있어야 되겠다고 여성 농민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심기 위한 통일 텃밭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형 통일 텃밭 하는데 돈 주고 사서 쓰는 씨앗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으로 한번 해보자. 그 통일 텃밭을. 그래서 그 통일 텃밭 사업과 토종 종자 씨앗 심기하고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조언을 들어야 되니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토종 씨앗과 관련돼서 관심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을 쫙 이렇게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근데 그 자문위원으로 모인 사람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 뭔가 이거 이대로 자문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우리 지금 토종 씨드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예전에 기억나죠? 제주도에 가서 씨앗 수집을 하고 가서 거기에서 GMO 잔디 우리 제주대학에 가서 지금 그때가 2008년도였어요. 8년도. 근데 지금 이미 실용화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상용화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네. 냈는데 이게 이제 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게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증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재배용이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입한 것들은 대부분 다 식용이나 가공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가공용으로 쓴 거는 주 책임자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우리가 검사 안 하거든요. 근데 농촌진흥청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재배용이니까 농촌진흥청의 책임이에요. 농촌진흥청이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봐야 되겠다. 실험을 했는데 1년 동안 해봤더니 제주도에서 제출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이건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근데 제주도가 또 이제 제주대학교가 사고를 쳤죠. 이제 제주대학교 안에서 GMO 잔디 시험을 해도 시험 재배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 어디다 심었냐면 학교 본관 옥상에다 심은 거예요. 근데 심어야 되는 건 실험 장소는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학교 본관, 제주대학교의 본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에 건물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옥상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옥상이 뭐 건물이 크게 지어가지고 저 위에 있어가지고 그 꽃가루가 날아가봤자 어디 저보다 날아가봤자 건물이 아니면 날아가봤자 콘크리트 바닥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가 그냥 그냥 땅인 거예요. 그렇죠. 땅.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제주대학교에서 이걸 갖다 또 너무 자랑스럽다 보도 자료를 뿌려가지고 언론에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조사 들어가고 불 태우고 인근 다 잔디 태우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그동안에 이런 사건들이 몇 개가 겹치면서 이제 아직 GMO 잔디를 심기는 위험하다. 근데 지금 보면 잔디 우리가 그때 키 작은 잔디였잖아요. 그죠? 안 깎아도 되는 잔디였잖아요. 제초제에 대해서. 근데 그게 유출이 안 됐을까요? 근데 일단 이게 그
그 자체 제초제 내성 잔디를 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골프장용이에요.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왜 이 골프장용 잔디, GMO 잔디를 하겠다고 했냐면 IMF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95년도에 WTO가 출범할 때쯤 돼서는 우리나라가 그 바나나 농사를 포기를 했어요.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이 되면서 값싼 바나나가 들어오니까 바나나 농사가 포기가 되니까 농민들이 바나나 대신에 그 자리에 감귤 농사를 짓고 막 그러면 막 감귤도 폭락하고 이제 그 농민들이 뭔가 재배할 게 없어. 수입이 줄어들죠. 근데 WTO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제주도가 신혼여행지인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섬인데 신혼여행을 다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으로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심을 것도 없고 뭘 하니까 그 땅을 다 이제 골프장을 지. 근데 골프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 제초제를 골프장은 골프공이 잡초 하나만 있어도 공의 흐름이 바뀐대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왜 골프 텔레비전에 보면 박세리가 옛날에 막 이렇게 보는 게 바람이 불면 잔디가 얼마만큼 흔들리는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공을 치던 거래요. 근데 거기에 잔디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거기에 다른 잡초가 하나 있으면 그 잡초 때문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대. 그래서 잔디밭 그 골프장용 잔디는 제초제를 엄청나게 뿌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제초제를 좀 덜 뿌려도 되는 제초제 내성 잔디를 개발한 거죠.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골프장에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되고 안 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뭐 무슨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골프장용이고 골프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골프장에 어디 재배가 됐다면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잔디 재배를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스럽네요. 김은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